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 댓글, 단체 채팅방 발언 등은 의도와 다르게 법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응 방법을 제주 명예훼손 변호사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있을 것, 즉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내가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정교한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핵심 방어 전략으로는 첫 번째, 공연성을 부인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대1 대화였거나 폐쇄된 소규모 단톡방이었거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을 부인하는 방안입니다. 발언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경우 방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경우, 여러 사람 중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특정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실적시와 공익성을 주장하는 방어 방안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례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인 경우, 사회적 문제 제기인 경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인 경우 등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의견 표현을 주장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관적 평가라든지 의견 또는 감정 표현이라든지 가치 판단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